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다대포에서 인사드리는 67세 서진우입니다. 퇴직식에서 받은 꽃다발, 그 꽃이 아직 시들기도 전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 통장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군요. 생활비 관리는 내가 할게. 당신은 이제 쉬어. 아내의 목소리는 참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제 귓속에는 전혀 다른 말이 들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결정권이 없다. 바로 그 말이었죠. 여러분, 혹시 퇴직 후의 현실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67세에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 왜 일어나? 오늘도 할 일 없잖아. 이 시간엔 몸이 저절로 일어나? 그럼 신문이라도 조용히 봐. 커피잔 소리도 거슬리네? 32년간 우체국 집배원으로 살았습니다.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골목골목을 누비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2025년 3월 1일 퇴직 도장을 마지막으로 찍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첫 주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32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거든요. 손은 자꾸 집 앞 계단을 서성였고요. 다대포 바닷바람 냄새, 먼동 트는 회색빛 하늘. 그게 제 자연스러운 알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괜한 소음이 된 거죠. 청소는 내가 할게. 당신은 손대지 마. 그래도 거실 먼지만이라도. 에휴, 이건 먼지가 아니고 모래잖아. 다대포 모래를 집 안에 다 들여왔어?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이니까 서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 도와보려고 했어요. 욕실 배수구 청소, 베란다 빨래, 장보기까지. 그런데 제가 뭘 할 때마다 잔소리가 늘어났습니다. 왜 그 봉투를 사왔냐? 할인 끝난 걸 집어왔냐? 수박은 씨가 적어야지. 제 귀에는 더 이상 걱정이나 염려로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등산 가자. 5, 6도 스카이워크라도 다녀오면 좋겠네. 우리 모임은 여자들끼리야. 당신은 남자들끼리 모이면 되잖아. 그럼 다음 주 카페는? 그 시간에 뭐라도 배우든가. 그냥 하루 종일 빈둥거리지만 말고. 그날 점심때였습니다. 제가 고등어를 구워봤는데 연기가 났어요. 아파트 화재 경보가 잠깐 울렸고 이웃집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제가 조금 태웠네요. 죄송합니다. 아내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 나이에 생선 굽는 것도 서툴면 그냥 라면 끓여 먹어요. 그날 밤 베란다에 나가서 남포동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생생한데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무채색일까요? 아내는 친구들과 카톡방에서 여행 일정을 공유하며 크게 웃고 있었고 저는 소리 없는 TV 앞에서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손녀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광안리 근처 작은 연회장에서 열렸어요. 2025년 4월 12일이었죠. 가족들이 둥글게 앉아서 사진을 찍는데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들아, 너희 외할아버지는 요즘 아침부터 밤까지 경로당 순회만 해. 연금으로만 살려니까 심심하신가 봐. 딸이 말렸어요. 엄마, 애도 있는데? 아들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뭐 해보실 계획은 있으세요? 저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계획은 있어. 그런데 요즘 내가 집에서 허락을 받는 신세라. 식탁 위에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 손녀는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제 얼굴을 빤히 바라봤고 제 귓속에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 속에서 작은 문장 하나가 태어났어요. 존중 없이 사는 하루는 아무리 길어도 헛날이다. 그날 밤 계산기를 꺼내봤습니다. 제 연금 월 162만 원. 퇴직금과 저축 합쳐서 8,300만 원. 지금 살고 있는 전용 26평 아파트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은 없어요. 만약
만약 이혼을 한다면 집을 팔고 반씩 나눠야겠죠. 제 손에 남을 돈은 대략 2억 초반. 원룸 전세 7천만 원에 잡고 생활비와 비상금으로 최소 1억. 가능할까요? 여보, 그 표정이 뭐야? 그냥 내 나머지 인생의 가계부를 그려보고 있어. 쓸데없는 생각은 말고 내일 장은 내가 볼게. 다음 날 남포동 근처 무료 법률상 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재산 규모는요? 집 한 채, 예금 조금, 연금 정도요. 집은 혼인 중 취득한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하니 절반 분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주거 계획부터 세우세요. 상담소를 나서며 바다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광안대교가 유리처럼 반짝이고 있더군요. 돈이 반으로 줄어도 숨 쉴 틈만 있다면 아내는 일정표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오사카 여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비우니까 밥이랑 빨래 당신이 알아서 해. 내 존재의 소중함을 그때 알게 될 거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다녀와. 무사히. 아내가 떠난 첫날 시장으로 갔습니다. 자갈치에서 멸치 한 대박, 깻잎 두 묶음, 두부 한 모를 샀어요. 아재 고등어는 또 태울 끼가? 오늘은 찜으로 가봅시다. 장사꾼 아저씨의 농담에 저도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검색했습니다. 멸치 육수를 내고 두부조림을 만들었어요. 맛은 좀 밋밋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꽉 찬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먹여 살렸다. 그런 감각이었어요.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4월 20일. 혼자서도 산다. 맛은 60점, 자유는 90점. 이틀째 되는 날 취업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니어 우대를 검색해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안내 도우미. 파트타임. 지원 문항은 간단했어요. 사람 안내에 익숙하신가요? 예. 32년간 골목 안내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면역 2호선 환승 통로에 서 있었어요. 노란 조끼를 입고 안내 팻말을 들고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국제시장 가려면 몇 번 출구예요? 여기서 1호선 타시고 남포역 1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할배, 고맙심더. 한 대학생이 웃으며 물었어요. 어르신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혹시 라디오 하셨어요? 오늘부터 하려고 합니다. 수입은 크지 않았어요. 주 3회 4시간씩 한 달에 58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그 돈은 제가 선택하고 제가 움직여서 번 돈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카드를 꺼낼 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작은 하모니카 하나를 샀습니다. 저녁마다 다대포 해변에 나가서 불었어요. 바람이 음을 데려가고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여행에서 돌아온 날 쇼핑백이 현관을 가득 채웠어요. 면세점에서 특가라길래 몇 개 샀지. 그런데 집은 왜 이렇게 어질러놨어? 바닥은 왜 이렇게 모래투성이야? 제가 해변에서 하모니카 연습하고 와서. 연습? 하모니카? 그 돈이면 우리 냉장고 바꿀 수도 있잖아. 연금만 축내지 말고 쓸데없는 거 좀 그만해.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살자. 뭐라고? 나는 더 이상 집안의 사물처럼 살고 싶지 않아. 긴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뒤에 아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나도 더는 말리고 싶지 않다. 대신 법대로 하자. 좋아. 법대로 하자.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았고 2달 만에 계약이 성사됐어요. 5억 6천만 원에 팔렸고 절반씩 나눴습니다. 저는 기장에 있는 전용 18평 오피스텔 전세를 7,500에 구했어요. 방 하나,
작은 부엌 창밖으로 보이는 산등성이가 전부였지만 첫날 밤 창문을 활짝 열어뒀습니다. 자동차 소리, 풀벌레 소리, 그리고 나직한 하모니카 소리. 제 이름을 제 목소리로 부르는 것 같았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이혼했다. 오래 고민하신 거죠? 응, 오래.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 삶 살아라. 아빠,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손주랑 퍼즐 맞춰요. 엄마는 제가 챙길게요. 아들에게도 메시지가 왔어요. 아버지, 빈집이 불안하면 도어락 바꾸시고 카메라 설치하세요. 계좌는 따로 관리하시고요. 아이들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고 따뜻했습니다. 그제야 안도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짐이 되지는 않겠구나. 오피스텔에서의 생활은 서툴렀지만 단정했습니다. 세탁기는 표준 코스, 세제는 40ml, 색상 분리. 딸이 써준 메모를 냉장고에 붙여뒀어요. 첫 주에는 흰 셔츠를 연분홍으로 물들였고 다음 주엔 된장찌개를 너무 짜게 끓였습니다. 하지만 실수해도 혼나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되는 거였죠. 저는 제게 친절해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면역 안내 도우미 일을 계속하면서 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스마트폰 사진, 영상 편집 강좌를 신청했어요. 수강료 3만 원이었죠. 제 또래 수강생들이 10분, 20분 계셨습니다. 강사가 말했어요. 여러분, 본인 얼굴을 찍으셔도 돼요. 주름은 이야기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하모니카 소리 좋던데요? 광안리에서 들었거든요. 같이 불어볼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저는 리코더 가져올게요. 이름은 한두식 70세.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선악이 분명한 사람도 모호한 사람도 결국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동료일 뿐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마치고 나니 숫자는 냉정하게 드러났어요. 연금 162만 원, 안내 도우미 58만 원, 월 수입 220만 원, 관리비, 공과금 28만 원, 식비 35만 원, 교통비 7만 원, 통신비 4만 원, 기타 20만 원, 건강 관련비 10만 원, 한 달에 116만 원이 남았습니다. 비상금으로 저축 50만 원, 나머지로 취미와 소소한 여행. 크지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돈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지갑을 열 때 제 허락만 있으면 됐거든요. 그 자유는 통장 잔고보다 훨씬 컸습니다. 초여름 남포동 도서관에서 은빈 낭독 봉사 공고를 봤어요. 어르신 목소리로 동화 읽어주기. 한 타임 40분. 첫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체국 오토바이 태워줘요? 마음으로는 매일 태워주지. 아이들이 깔깔 웃었고 저는 조용히 책장을 넘겼어요. 제 목소리가 누군가의 오후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사실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내와의 연락은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는 정도로 줄었어요. 어느 날 메시지가 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이야. 혈압약은 계속 먹고 있어. 다행이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해요. 계절처럼 변하더라고요. 선악의 경계가 뚜렷하다가도 흐려지는 밤이 있고 흐린 날에도 마주 앉아 국 한 그릇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자리를 지키기로 했어요. 잘 지낸다는 인사만. 가끔씩. 가을이었습니다. 안내 도우미 일을 마치고 남포역 1번 출구로 올라오면 바다가 반짝였어요. 그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손녀 돌잔치에서 들었던 그 말. 연금만 축낸다. 지금의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연금은 제 땀의 월급이고 오늘 번 4시간의 임금은 제 선택의 증거다. 그리고 한 줄 더 덧붙이고 싶어요. 존중이 없는 한 끼는 배만 채우지만 존중이 있는 라면은 마음까지 채운다. 혹시 지금 비슷한 길목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아는 모든 걸 나눠드리고 싶어요. 첫째, 대화는 한 번 더, 모욕은 한 번 더. 먼저 진심으로 대화해 보세요.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다른 선택을 준비하시고요. 둘째, 종이에 쓰면 겁이 줄어요. 연금, 저축, 주거비, 의료비. 숫자를 정확히 적어 보세요. 계산이 끝나면 마음도 덜 떨립니다. 셋째, 생활 기술은 체면보다 중요해요. 밥 짓기, 빨래, 청소, 약 관리. 일주일만 연습하면 됩니다. 넷째, 낯선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생학습관, 도서관 봉사, 지하철 안내. 도움은 길 위에 있어요. 다섯째, 작은 수입이 큰 자존감을 만들어요. 한 달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내 힘으로 벌면 고개가 펴집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면역에서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방향을 가리키고 해변에서 하모니카를 붑니다. 제 통장 잔액은 전보다 얇아졌지만 숨 쉴 공간은 2배로 넓어졌어요. 아침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남포동? 광안리? 아니면 도서관? 그리고 스스로에게 대답해요. 어디든 내가 정한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의 눈치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각색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67세 서진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